이전 수업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파일, 에딧, 이미지 이 부분들은 메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의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을 누르면 메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옵션 바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그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툴바인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지만 저는 오른쪽에 놓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마우스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한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편에 레이어, 컬러 피커 그리고 도구 상자가 집중되어 있을 때 작업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은 메인 메뉴가 아니고 툴바, 도구 상자와 그 도구 상자의 각각의 단축키들 그리고 단축키와 단축키를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V키, 자, 뭔가를 선택했을 때 키보드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 도구로 바뀝니다. 이동, Move, V. 자, Shift V를 누르게 되면 아트보드 명령어로 바뀝니다. 이 아트보드는 현재의 종이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마키, M, elliptical 마키, rectangular 마키, 그리고 single row, single column이 있는데요. 눌러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부분에 보면 단축키 M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두 개의 메뉴에는 단축키가 없죠. 저 메뉴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축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M과 rectangular 마키의 M과 elliptical 마키의 M을 이동할 때는 한 칸씩 밀어내기라는 의미를 가진 Shift 키를 가지고 메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elliptical 마키 상태인데요. Shift M을 누르게 되면 rectangular 마키로 바뀌고요. 또다시 Shift M을 누르면 다시 elliptical 마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메뉴는 L, 라쏘, 올가미 툴인데요. L. 원하는 영역을 프리핸드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프리핸드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L, 라쏘 역시 Shift L을 이용해서 다음 메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Shift L, 폴리고날 라쏘로 바뀌었죠. 또 Shift L, 마그네틱 라쏘. 이 마그네틱 라쏘는 사진에서 비슷한 색상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석 선택 도구입니다. 다시 M 눌러서 엘립티컬 마키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 포토샵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 툴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렉탱귤러 마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렉탱귤러 마키 상태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퀵 셀렉션 툴과 매직 완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 기능들은 사진이 있으면 더 해보기가 쉽겠네요. 사진을 한 장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오픈,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인데요. 예, 튤립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기능 빠른 선택 도구네요. 클릭해서 매직 완드를 먼저 눌러 볼게요. 자, 매직 완드는 마술 지팡이처럼 마우스 커서가 클릭된 곳과 일정한 경계 범위 내에 있는 색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 색 경계 영역은 위쪽 옵션 바에서 토로런스라는 값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마우스가 클릭된 곳으로부터 경계치 10이라는 범위 내에 있는 영역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경계치 값을 20으로 올려 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선택 해제입니다. 영어로는 deselect. 그래서 컨트롤 D인데요. 아까 선택한 영역과 비슷한 영역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전에 선택했던 영역들보다 더 많은 곳이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한 곳으로부터 경계치를 20으로 내렸기 때문에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자, 이번에는 꽃 주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 비슷한 색끼리 선택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초록색도 그렇고. 이번에는 매직 완더 대신에 빠른 선택 도구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빠른 선택 도구는 붓 모양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요. 마치 붓을 사용하듯이 컨트롤 D를 눌러서 현재 선택된 것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처음 상태죠. 자, 붓 모양으로 여기에 브러쉬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브러쉬 크기를 40으로 올려 볼게요. 자, 브러쉬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지 않았네요. 실제로는 40픽셀이라는 40개의 점의 크기만큼 커졌는데요. 여기 25%라고 된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4배로 더 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큰 크기죠. 100%일 때 브러쉬가 아까보다 커졌죠. 그죠? 커 보이는 거죠. 이게 40이라는 크기고요. 자, 40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요. 100. 자, 그렇게 했더니 브러쉬가 제법 동그랗게 되었는데요. 붓질하듯이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붓이 지나간 곳과 비슷한 색깔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빠른 선택 도구에 하나, 둘, 세 개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왼쪽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New Selection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 자, 없어졌죠? 선택 해제. M 다른 메뉴로 갔다가 W 빠른 선택 도구로 오면 처음에 선택된 부분은 새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 추가, 그 다음에는 선택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새 선택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붓이 지나간 곳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으로 두 번째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처음 선택한 거에서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추가를 했는데 사실 나는 꽃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어떤 꽃은 꽃을 제외한 배경만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꽃은 선택 영역에 포함되어 버렸죠. 이럴 때 선택 제외를 눌러서 제외하고 싶은 부분을 문질러 주면 이렇게
선택된 곳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정교하게 선택하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배경 선택한 것을 다른 색으로 한번 채워 볼게요. 여기 있는 페인터 버켓 툴이라는 걸로 채워 볼게요. 자, 현재 선택된 색깔은 초록색이네요. 클릭. 자, 이만큼이 선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취소하고 컨트롤 Z, 컨트롤 D, 디셀렉트. 그리고 키보드 M 눌러서 처음 선택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W는 빠른 선택과 마술 지팡이를 이용한 자동 선택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역시 W도 Shift W를 이용해서 매직 완드와 Shift W를 이용해서 빠른 선택 도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 자르기 도구네요. 내가 원하는 사진의 크기가 아닐 때, 사진의 일부만 가지고 싶을 때는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자, 클릭하니까 이런 조절자가 나오죠. 조절자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 엔터 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진이 잘리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기능이 더 있나봐요. 조그마한 삼각형이 보입니다. 꾹 눌러 볼게요. 자르기 툴도 있고요. 원근감을 조정해서 자르기도 있고요. 칼로 자르기도 있네요. 대부분은 자르기 툴 대신에 저는 네모 선택 도구를 가지고 자르기를 쓰는데요. 원하는 곳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크롭 이런 식으로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컨트롤 Z 하면은 한번 취소가 되고요. 컨트롤 Alt Z를 누르면 다중 취소가 됩니다. 자, 크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스포이드 도구 아이드라프, 스포이드 아이드라프입니다. 자,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선택된 색깔은 밝은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뭐 이런 색이죠. 자, 스포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곳의 색이 선택이 됩니다. 자, 클릭하고 조금 오래 있어 볼게요. 클릭하고 오래 있으면 이전 색과 새로 찍은 색이 반원에 조금씩 나오게 되죠. 바깥쪽 회색은 그 안쪽에 이전 색과 새로 선택된 색이 다른 컬러에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제공하는 임의의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커서의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아까 선택한 밝은 배경색이 있고요. 위쪽 반원에는 지금 선택한 색이 아주 크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이 딱 맞을 때 거기서 스포이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색종이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이 전경색, 포어그라운드 컬러, 뒤에 있는 것이 배경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전경색이 칠해집니다. 자, 배경색은 가끔씩 이미지를 지우개를 사용할 때 지우개를 사용해 볼게요. 지우개. 자,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지우개의 불투명도가 25%라서 그런데요.
100%로 옵션 바에서 100%로 고쳐주고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색 정보가 없어지고 배경색의 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배경색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지우개를 칠하면 파란색이 칠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던 이 아이보리 색이 없어지면서 이 종이의 원래 색으로 간주되는 배경색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을 칠하는 개념이 아니고 배경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Alt Z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황까지 되돌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Alt Z. 자, 이 정도까지가 정상적인 상황이죠. 스포이드 도구.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힐링 브러쉬. 힐러라고 아시죠? 힐러. 게임에 나오죠. 뭔가 치료해주는 게 힐링인데요. 아이콘 생긴 모양을 잘 보면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상처에 바르는 반창고처럼 생겼죠.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힐링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힐링 브러쉬는 특히나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거의 잘못된 점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힐링 브러쉬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요. 인물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요. 힐링 브러쉬는 스팟 힐링, 그 다음에 힐링, 그리고 패치, 컨텐츠 어웨어, 그리고 레드 아이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J라는 단축키로 모두가 접근 가능하네요. 오늘은 힐링 브러쉬랑 스팟 힐링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팟 힐링. 스팟 힐링은 말 그대로 스팟, 어떤 점, 한 부분, 그 부분을 고쳐주는 툴인데요. 지금 이 인물 사진에서는 점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컴퓨터가 주변 색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저렇게 없애줍니다. 자, 여기도 적당한 크기의 브러쉬로 콕콕 찍어줌으로써 없어졌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그냥 힐링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힐링 브러쉬는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점이 없어졌으니까 취소하고 컨트롤 Alt Z 여러 번 해서 점을 몇 개 남겨둘게요. 자, 이 상태까지. 스팟 힐링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힐링 브러쉬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아이콘 끝에 조그마한 점선 동그라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고요. 자, 화면에서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메시지가 뜨죠. Alt 클릭을 해라. 어떤 소스 포인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자, 수리할 지점을. 그러면 이 부분을 찍기 위해서 어디서 뭘 가져올 거냐 하는 거죠. 자, Alt 누른 채로 이 부분과 비슷한 색상을 가진 그 옆쪽 여기 깔끔한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Alt를 놓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작네요. 자,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되네요. 일부러 전혀 다른 색을 가져와 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여기 눈동자 주변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질러 볼게요. 눈동자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스팟 힐링은 점 하나를 그냥 콕콕 찍어서, 주로 스팟 힐링이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싹 찍어주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주변 색이랑 섞어서 없애주는데, 힐링 브러쉬는 내가 어떤 영역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점을 없앨 때는 스팟 힐링 브러쉬만 사용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도구는 브러쉬 도구인데요. 브러쉬 단축키는 B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죠. 자,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B 브러쉬 도구로 뭔가를 칠해 볼게요. 흰색 아닌 다른 색, 약간 오렌지색 계열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칠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영역에만 이렇게 칠이 되네요. 컨트롤 D 누르면 디셀렉트 선택 해제가 되죠. 컨트롤 Alt Z, 컨트롤 Alt Z. 브러쉬는 세부 메뉴가 더 있는데요. 펜슬, 연필 도구죠. 그 밑에는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색상을 교체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 밑에는 믹스 브러쉬가 있는데 오늘은 브러쉬 툴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스탬프 툴이 있네요. 스탬프, 클론 스탬프와 패턴 스탬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클론 스탬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클론, 복제하다 라는 뜻이고요. 스탬프 도구에서 브러쉬를 키워 볼게요. 브러쉬를 키우는 단축키는 엔터키 위에 있는 꺽쇠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자, 여기 눈동자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 아까 우리가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눈동자를 찍었기 때문에 그 눈동자가 여기 드러나는데요. 자, Alt 키를 누른 채로 입술 주변을 찍어 볼게요. 클릭. 자, 그리고 이렇게 오면 지금 Alt 키 누르고 찍은 부분이 브러쉬에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자, 오른쪽 눈을 Alt 클릭. 오른쪽 눈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왼쪽 눈을 Alt 클릭. 왼쪽 눈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스탬프 도구는 보통 사진의 어떤 일부분을 지우거나 또는 개수를 더 늘리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패턴 스탬프도 한번 알아볼게요. 컨트롤 Z, 컨트롤 D. 자, 마지막 게 이렇게 그 기능이 남아 있는데요. 패턴 스탬프를 선택하면 저 위쪽에 옵션 바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칠을 해 볼게요. 자, 이런 무늬가 칠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패턴 스탬프는 말 그대로 패턴을 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된 패턴이 이 반복되는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나오게 된 거고요. 패턴을 다른 패턴으로 바꿔주면 그 바꾼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브러쉬를 크게 해서 해볼게요. 브러쉬는 엔터키 위쪽에 있는 꺽쇠가로 열고 닫기. 자,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네요. 스탬프.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히스토리 브러쉬인데요.
이 히스토리 브러쉬는 일반적으로 회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사진이 아니고 계속 자기 스스로 그려오던 그림을 일부분만 이전 상태로 되돌리게 할 때 쓰는 건데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잘 쓰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자, 지우개 도구 이레이저라서 단축키가 E입니다. 이레이저 E.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그림의 일부를 지워 보겠습니다. 오른쪽 레이어 창을 주목해 보시면 레이어 1번에 있는 사람 사진이 지워져서 투명해지면서 그 밑그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왼쪽 부분도 지워주면 사람 부분이 지워져서 밑그림의 꽃이 보이게 됩니다. 컨트롤 알트 Z.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페인트 버켓 도구입니다. 페인트 버켓 도구는 페인트 통을 들어붙는 그런 아이콘 모양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선택된 색상이 이건데요. 사진과 전혀 상반되는 특별한 색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었는데 위에 있는 경계치 토로런스가 32니까 마우스를 클릭한 곳으로부터 32만큼 비슷한 색상 영역의 전경색 앞쪽에 있는 색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럼 저 31을 범위를 줄여주면 자, 이번엔 10 해서 아까랑 비슷한 곳을 찍어 볼게요. 선택한 곳으로부터 10만큼 비슷한 색깔에다가 색을 채우게 됩니다.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M 마키 툴을 가지고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페인트 버켓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 번 해서 반복적으로 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취소, 컨트롤 알트 Z. 페인트 버켓 도구는 그레디언트 툴, 페인트 버켓 툴, 3D 머티리얼 드랍 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3D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라디언트 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옵션 바에 가보면 전경색으로부터 배경색으로 점점 변하는, 전경색은 여기 컬러 피크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색, 배경색은 뒤에 있는 색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색깔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검정색 말고 보라색 계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전경색은 초록색, 배경색은 자주색 계열입니다. 그라디언트의 기본 설정이 전경색으로부터 배경색으로 점점 변하는 옵션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자, 클릭하면은 아무 칠이 되지 않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클릭 앤 드래그 하면은 그 방향으로 칠이 됩니다. 자, 클릭 앤 드래그 하면 그 방향으로 칠이 돼요. 정확하게 가로나 정확하게 세로를 하려면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자, Shift 키를 누르면 정확한 수직이나 정확한 수평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Z. 선택 영역을 조금 크게 해놓고 해볼게요. 좁아서 잘 안 보이네요. 대각선으로 수직으로 Shift.
수평으로 Shift. 자, 대각선도 45도로 Shift. 45도도 통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